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데 어느 곳으로 모셔야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년수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주제는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자립에 실패하고 경제적인 자립에도 실패한 부모님이 노후에 혼자 살기 어려울 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데 어느 곳으로 선택하여 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노후의 자식들이 자기 부모님의 남은 여생을 집에서 혼자서 보낼 수 없을 때를 미리 대비해서 어느 곳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요양원의 입소, 요양병원의 입원, 단순히 이사 가는 곳이 아닙니다. 혼자서 거동하기도 어렵고, 혼자서 식사도 하기 어렵고, 혼자서 씻지도 못해서 일상생활을 하시기 어려우면 본인이나 부모님의 상황에 따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이사 가야 합니다. 정들고 익숙하고 가족들도 있는 집에서 최대한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하지만 자기가 살던 정든 집에서 살 수가 없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바로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요양원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가야 하나요? 앞으로는 자식은 믿을 수 없다고 하던데 저도 노후가 되어 아프고 혼자가 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저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만 늙어서 노후가 되면 가족이 없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러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해 본 적 없는 걱정들이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현실에 마주하게 됩니다. 노인에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혼자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집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생활하기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예전부터 집에서 누려왔던 일생에 걸친 추억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편안하고 익숙한 자신의 공간에서 낯설고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해야 하는 것. 사회적인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온다는 것. 물리적 환경은 물론이고 식사, 목욕, 의복, 활동 등에도 개별적이기보다는 집단적인 특성이 강해진다는 것. 자신이 죽기로 희망했던 장소로부터 멀어지는 것 등의 많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사 갈 때도 주거 환경이 좋은지를 매우 까다롭게 살펴봅니다. 어디로 이사 갈까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사를 가는 본인의 중심에서 원하는 주거 환경과 생활하기 좋아하는 장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양원에서 생활할 것인지 아니면 요양병원에서 생활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때도 누가 왜 필요한지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요양원이 더 좋다, 요양병원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이 자기 집에서 살기 어려운 당사자의 상황이나 성향을 토대로 어디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에 65세 이상의 고령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요양시설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개인 사정으로 부모님을 직접 모실 수 없기 때문인데요. 가족 구성원이 생업을 포기하고 모시는데 전력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전문적인 간호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양시설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양시설은 크게 요양원과 요양병원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부모님의 상태와 가지고 있는 질병,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선택해야 할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같은 듯 전혀 다른 시설입니다. 물건을 살 때 물건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구매를 결정하듯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지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곳으로 선택해야 할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요양원으로 선택해야 할 경우입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법적 근거로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됩니다. 요양원은 의료시설보다는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양병원은 아무나 입원할 수 있지만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입소하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 2등급 이상의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에서 5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면 해당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준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돌봄 서비스를 주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님이 당사자 혼자서 식사 문제,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하기, 목욕하기, 이동하기 등의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전문 돌봄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면 요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은 상주하는 의사가 없습니다. 의사는 월 2회 정도 촉탁 형태로 방문합니다. 돌봄 전문가로는 요양보호사가 노인 2.3명당 1명이 배치되어 돌봄을 서비스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근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복지 전문 인력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며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로 80%가 지원되며 본인은 20% 부담하면 됩니다. 단, 식비, 이발, 미용비, 외출비용 등은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은 6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요양원이 요양병원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요양병원으로 선택해야 할 경우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으며 질병의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의 장기요양 의료기관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요양병원은 누구나 필요에 따라서 입원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 질병이나 수술 및 상해 후 회복을 위해 의료 서비스와 함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요양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노인성 질환이나 질병이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병원보다도 요양원으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요양병원은 보호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입원비, 병실비, 간병비 등으로 구성되어 보통 한 달에 12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환자 40명당 1명이 상주하고 간호사는 환자 6명당 1명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사도 함께 근무합니다. 돌봄 인력으로는 간병인이 있으며 간병인의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할 시에는 간병 비용의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 비용은 건강보험료 80%가 지원되며 본인은 20% 부담하면 됩니다. 세 번째, 그 이외에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근처에 응급시설을 갖춘 병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까운 30분 이내에 이송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보다 먼 곳에 병원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자에 맞는 특수 진료과를 갖췄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장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꼭 필요에 따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려면 부모님의 현재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요양시설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병 치료와 재활 목적이 아니라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요양원에 입소해야 한다면 어떤 요양원을 선택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요양원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요양원에 입소하는 노인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지 하는지와 연결됩니다. 미국의 하버드의대 의사인 빌 토마스는 요양시설, 노인에게 자기의 의학 지식이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오히려 노인들의 무료함, 외로움, 무력감, 이 요양시설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질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노인들에게 채소밭이나 꽃 정원을 만들 수 있게 했고, 직원 자녀들은 학교 후 요양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가족에게도 시설을 개방하여 채소밭을 가꾸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사망률도 감소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사회의 평판이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요양시설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거주자 중심의 돌봄과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요양원 설립자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좋은 요양원은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합니다. 돌봄의 목적은 사실 돌봄받는 사람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자율성이 없으면 인간은 존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노인이 식사 시간, 식사의 메뉴와 양, 목욕, 방법, 취침 시간, 일상생활 활동 등 자신과 관련해서 최대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살았던 집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가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인 자립에 실패하고 경제적 자립도 실패하여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로 가야 한다면 그래도 최대한 자기 집에서 오래 살다가 요양시설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시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생활하게 되는 당사자 본인이 결정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도 똑바로 알고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 규정, 비용, 거주자의 권리와 책임, 식단, 종교, 외부 활동 등을 고려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노후가 다가오기 전에 충분한 사전 지식과 정보를 공부하여 자신의 상황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노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하여 마지막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육체적으로 자립하시고 정신적으로 자립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도 스스로 자립하여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실천하여 죽는 날까지 건강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행운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년수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